여러분, 지난주 있었던 일을 잠시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장 회식 자리에서 과장님이 여러분에게 갑자기 요즘 우리 팀 분위기 어때? 솔직히 말해봐. 라고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팀 분위기는 최악입니다. 과장님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모두가 불만이 가득합니다. 이 순간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솔직하게 말했다가는 찍히고, 너무 좋다고 아부하면 진실성이 의심받고, 애매하게 말하면 책임감 없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떤 말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또는 이런 상황도 있습니다. 소개팅에서 만난 상대방이 여러분의 취향과는 거리가 먼 영화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 정말 명작이지 않아? 너도 분명 좋아할 거야. 라고 말하는 상대에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 영화가 지루하고 재미없다고 생각하지만 첫 만남에서 상대의 취향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도 부담스럽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매일 크고 작은 대화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솔직함과 배려, 자기 주장과 겸손, 정직함과 세련됨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하는 상황들이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400년 전 스페인의 예수의 사제이자 철학자였던 발타자르 그라시아는 이런 상황에서 지혜롭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놀라운 통찰을 남겼습니다. 그라시안의 처세술은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그의 대화법은 모나지 않고 둥글게, 호구가 되지는 않지만 이기적으로 보이지 않게 말하는 기술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제가 이 주제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몇 년 전 회사에서 있었던 일 때문입니다. 당시 저는 팀장으로 승진했는데 업무 지시를 할 때마다 너무 직설적이고 모난 표현으로 팀원들의 반감을 샀습니다. 반면 다른 부서의 한 팀장은 똑같은 지시를 하면서도 항상 팀원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인지 고민하던 중 그라시안의 대화법을 접하게 되었고 이를 실천하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오늘은 이 400년 된 지혜를 현대적 맥락에서 재해석하여 여러분의 대화 능력을 한 단계 높이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직장에서, 연인 관계에서, 친구 사이에서, 심지어 SNS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그라시안의 대화 기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1. 대화의 중용. 모나지 않고 둥글게, 호구는 되지 않되 이기적으로 보이지 않게. 그라시안이 가장 강조한 것은 중용의 원칙입니다. 대화에서 중용이란 극단적인 표현을 피하고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응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너무 직설적이면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너무 에둘러 말하면 의도가 전달되지 않습니다. 또한 자신의 이익만 챙기면 이기적으로 보이고 너무 양보하면 호구가 됩니다. 이런 중용의 원칙을 실천한 훌륭한 예가 링컨 대통령입니다. 남북전쟁 당시 한 장군이 전략적 실수를 저질렀을 때 링컨은 그에게 직접적인 비난 대신 이런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귀하의 최근 전략적 결정에 대해 논의할 기회가 있다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몇 가지 대안적 접근법을 함께 검토해보고 싶습니다. 이처럼 링컨은 장군의 실수를 직접적으로 지적하지 않으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이 원칙을 적용하는 방법을 생각해봅시다. 직장에서 동료의 아이디어에 동의하지 않을 때 그건 말도 안 되는 생각이야 라고 말하는 대신 흥미로운 접근법이네요. 다른 각도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의 체면을 살리면서도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제 경험을 하나 나누자면 저는 한때 미팅에서 모든 아이디어에 하지만으로 시작하는 반론을 제기하곤 했습니다. 그 결과 아무도 제 앞에서 아이디어를 내지 않게 되었죠. 그라시안의 지혜를 배운 후 그리고 라는 접속사로 대화를 이어가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그 아이디어 좋네요. 그리고 이렇게 발전시켜보면 어떨까요? 라는 식으로요. 이 작은 변화가 팀 내 소통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중용의 원칙은 SNS에서도 중요합니다. 요즘 SNS에서는 자극적이고 극단적인 표현이 많은 좋아요를 받습니다. 하지만 그런 소통 방식은 장기적으로 인간관계에 독이 됩니다. 의견을 표현하되 상대방을 존중하는 균형 잡힌 소통이 진정한 영향력을 만들어냅니다. 이 자기 언급의 절제, 자화자찬도, 자학도 아닌 균형 잡힌 자기 표현. 그라시아는 자기 자신에 대한 말은 가급적 아껴라라고 조언합니다. 자신에 대한 이야기는 자화자찬이나 자학 둘 중 하나로 흐르기 쉽기 때문입니다. 전자는 허영심을, 후자는 소심함을 드러낼 뿐입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이와 유사한 관점을 제시합니다. 과도한 자기 비하는 자존감을 훼손하고 지나친 자화자찬은 나르시시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 다 건강한 자아상 형성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원칙을 현대적 맥락에서 적용해보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성과를 인정받았을 때 역시 내가 최고지 라고 자랑하거나 별거 아닌데요.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라고 지나치게 겸손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팀원들의 도움이 컸습니다. 앞으로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더 균형 잡힌 반응입니다. SNS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인스타그램을 보면 두 가지 극단이 보입니다. 한쪽은 완벽한 삶을 과시하는 게시물로 가득하고 다른 한쪽은 자기 비하와 자조적 유머로 가득합니다. 그라시안이라면 이 둘의 중간 지점을 추천했을 것입니다. 진실된 자신의 모습을 적절히 공유하되 과시나 비하에 치우치지 않는 것이죠. 재미있는 사례를 하나 들자면 유명 CEO 워렌 버핏은 엄청난 부와 성공에도 불구하고 인터뷰에서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대신 운이 좋았다거나 훌륭한 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투자 철학과 결정에 대해서는 자신감 있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라시안이 말하는 균형 잡힌 자기 표현의 좋은 예입니다. 저 역시 이 원칙을 배우기 전에는 회의에서 제 아이디어를 설명할 때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고 틀릴 수도 있지만 이라는 말을 습관적으로 덧붙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좋은 아이디어도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라시안의 지혜를 접한 후 불필요한 자기 비하를 줄이고 아이디어 자체에 집중하여 설명하는 방식으로 바꿨더니 주변의 반응이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3. 공감적 대화. 말의 주파수 맞추기. 그라시안은 말 자체를 잘하는 것보다 상대방 입장을 고려해 분별력 있게 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는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공감적 경청과 일맥상통합니다. 공감적 대화란 상대방의 상황, 입장, 감정을 고려하여 대화의 주파수를 맞추는 것입니다. 친구가 시련의 아픔을 겪고 있을 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라는 진부한 위로보다 정말 힘들겠다. 내 기분이 어떨지 상상이 된다 라고 말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공감 능력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 향상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들을 때 지금 이 사람의 감정 상태는 어떨까?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까? 무엇을 필요로 할까?를 생각해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의 소통 방식은 이런 공감적 대화의 좋은 예입니다. 그는 어떤 정책을 설명할 때도 항상 일반 시민들의 일상적 고민과 연결시켜 이야기했습니다. 추상적인 경제 지표보다 식탁에서 가족들이 느끼는 경제적 압박과 같은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청중들이 자신의 메시지에 공감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제 경험에서도 이 원칙의 효과를 실감했습니다. 예전에는 팀원에게 업무 지시를 할 때 단순히 이 보고서를 내일까지 작성해 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라시안의 지혜를 배운 후에는 지금 다른 업무로 바쁜 상황인 것 알지만 이 보고서가 내일 임원 회의에 꼭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을까요? 라고 접근했습니다. 같은 요청이지만 상대방의 상황을 고려한 표현이 훨씬 더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도 이 원칙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이메일이나 메신저로 소통할 때 상대방의 상황과 감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보내면 오해가 생기기 쉽습니다. 특히 급한 업무 요청을 할 때는 상대방의 상황을 먼저 물어보고 그에 맞게 요청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4. 과장된 표현의 위험성. 진실에 기반한 소통의 힘. 그라시안은 지나치게 과장해서 말하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과장은 낭비스러운 표현이며 우리의 지식과 감식력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과장된 표현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역대급, 대박, 최고, 혁명적과 같은 단어들이 일상적으로 사용됩니다. 특히 마케팅과 SNS에서 이런 과장된 표현은 더욱 두드러집니다. 하지만 이런 과장이 계속되면 언어의 가치가 희석되고 진짜 중요한 것을 표현할 단어가 부족해집니다. 과장된 칭찬의 문제점도 있습니다. 너는 천재야 라는 과장된 칭찬보다 이 부분에서 정말 창의적인 접근을 했네 라는 구체적이고 진실된 칭찬이 더 효과적입니다. 전자는 일시적인 기분 좋음을 줄 수 있지만 후자는 진정한 자신감과 동기부여로 이어집니다. 제가 겪은 재미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예전에 한 동료는 모든 아이디어에 와, 정말 대단해 라고 과장되게 반응했습니다. 처음에는 기분이 좋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칭찬이 진심인지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다른 동료는 칭찬을 아끼지만 그가 좋은 접근법이네 라고 말할 때는 정말 의미가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 팀은 두 번째 동료의 의견을 더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비즈니스 세계에서도 과장의 위험성은 명백합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종종 과장된 약속으로 비판을 받습니다.
자율주행 기술이나 생산 목표에 대한 과장된 발언들이 실현되지 않을 때마다 회사의 신뢰도가 하락했습니다. 반면 애플의 팀 쿡은 신제품에 대해 과장된 표현 대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서 과장의 유혹은 더 커졌습니다. 클릭을 유도하기 위한 과장된 헤드라인, 좋아요를 받기 위한 과장된 포스팅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그라시안의 지혜는 장기적으로 신뢰와 영향력을 구축하려면 과장보다는 진실에 기반한 소통이 중요하다고 말해줍니다. 진리와 허위에 대한 태도, 현명한 침묵의 미학. 그라시안은 진리는 소수를 위한 것이며 허위는 빠르게 퍼져나가 다수를 위한 것이 된다고 말합니다. 이는 현대 사회의 가짜뉴스 현상을 400년 전에 예견한 것 같은 놀라운 통찰입니다. 그는 진리를 알고 있더라도 그것을 대놓고 주장하기보다는 상황에 맞게 전략적으로 소통할 것을 권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진실을 강요하는 것은 오히려 반감과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이 원칙을 적용한다면 소셜미디어에서 잘못된 정보를 발견했을 때 즉각적으로 반박하기보다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차분히 제시하는 방식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직접적으로 지적하면 방어적 반응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역사적으로 갈릴레오의 사례는 이 원칙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그는 지동설이라는 진리를 알고 있었지만 당시 사회에서 이를 직접적으로 주장하다가 종교 재판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관점에서는 그가 옳았지만 당시 맥락에서는 전략적 소통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제 경험에서도 이 원칙의 중요성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회의에서 동료가 명백히 잘못된 데이터를 발표했을 때 즉시 그 데이터는 틀렸어요 라고 지적했습니다. 그 결과 동료는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했고 저에게 적대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는 같은 상황에서 흥미로운 데이터네요. 제가 다른 각도에서 본 정보도 있는데 회의 후에 함께 비교해 볼까요? 라고 접근했더니 훨씬 더 생산적인 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디지털 시대에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진실과 허위를 구분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그라시안의 조언처럼 모든 잘못된 정보에 즉각 반응하기보다는 신중하게 판단하고 필요할 때 적절한 방식으로 진실을 전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유컴담의 부정적 결과, 비난의 부메랑 효과. 그라시안은 결코 누군가를 비난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 남을 험담하는 사람은 결국 더 큰 미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조언은 현대 심리학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합니다. 부메랑 효과라고 불리는 현상에 따르면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사람은 그 자신도 비슷한 기준으로 판단받게 됩니다. 누군가를 험담하는 사람을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사람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직장 생활에서 이 원칙은 특히 중요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동료에 대한 험담은 일시적으로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집단 내 신뢰를 훼손하고 부정적인 조직 문화를 형성한다고 합니다. 월런 버핏의 유명한 조언도 이와 일맥상통합니다. 평판을 쌓는 데는 20년이 걸리지만 망치는 데는 5분이면 충분하다. 특히 험담은 평판을 빠르게 훼손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제 경험에서도 이 원칙의 중요성을 실감했습니다. 예전 직장에서 한 동료가 다른 팀원들에 대해 자주 뒷담화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내부 정보가 흥미롭게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나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식으로 말하겠지라는 불신이 생겼습니다. 결국 그는 팀 내에서 고립되었고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배제되기도 했습니다. 소셜미디어 시대에는 험담의 위험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한 번 작성된 비난의 글은 영원히 인터넷에 남을 수 있으며 예상치 못한 시점에 부메랑처럼 돌아올 수 있습니다. 특히 공인이나 기업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은 명예훼손으로 법적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라시안의 지혜를 현대적으로 적용한다면 다른 사람에 대해 말할 때 이 말을 당사자가 들어도 괜찮을까? 라는 기준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이 간단한 질문이 불필요한 험담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신중한 말하기. 유언처럼 신중하게. 그라시안은 말을 할 때 유언하듯 신중하게 하라고 조언합니다. 입 밖으로 나온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에 마치 유언장을 작성하듯 신중하게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조언은 디지털 시대에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한 번 SNS에 올린 글, 메신저로 보낸 메시지는 영원히 남을 수 있으며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많은 유명인들이 과거의 발언으로 인해 곤경에 처하는 사례를 우리는 자주 목격합니다. 직장에서도 이 원칙은 중요합니다. 특히 이메일 커뮤니케이션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화가 났을 때 즉각적으로 보낸 이메일이 나중에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 리더들은 화났을 때 쓴 이메일은 하루 동안 보내지 말고 저장해두라는 조언을 합니다. 역사적으로 처칠의 연설은 신중한 말하기에 좋은 예입니다. 그는 중요한 연설을 할 때마다 수십 번 수정하고 연습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그의 말은 영국 국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고 역사의 길이 남게 되었습니다. 제 경험에서도 이 원칙의 중요성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팀 회의에서 즉흥적으로 이 프로젝트는 3개월 안에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그 말이 공식 약속으로 받아들여져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이후에는 중요한 발언을 하기 전에 항상 이 말의 결과는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신중한 말하기는 일상 대화에서도 중요합니다. 특히 감정적인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연인과의 다툼, 가족 간의 갈등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내뱉은 말이 관계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라시안의 조언처럼 모든 말을 마지막 유언처럼 신중하게 한다면 이런 후회를 줄일 수 있습니다. 8. 일방적 대화의 문제점. 경청의 힘. 그라시안은 자신의 목소리에만 귀 기울이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혼자 말하듯이 대화를 이어가는 것은 자만에서 비롯되며 듣는 사람들에게 평가절하를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일방적 대화는 매우 흔합니다. 특히 권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말만 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은 경청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리더십은 말하기가 아닌 경청에서 시작됩니다. 아마존의 CEO 제프 베조스는 회의에서 독특한 방식을 사용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회의 시작 시 참석자들에게 6페이지 분량의 메모를 작성하게 하고 처음 30분 동안은 모두가 그 메모를 읽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런 방식은 모든 참석자의 의견이 동등하게 고려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일방적인 프레젠테이션보다 모두의 생각을 공유하는 데 중점을 둔 것입니다. 일방적 대화의 문제점은 연인 관계에서도 자주 발생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성공적인 커플은 서로의 말을 경청하는 비율이 높다고 합니다. 반면 이혼율이 높은 커플은 상대방의 말을 중간에 끊거나 자신의 이야기로 빠르게 전환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제 경험에서도 이 원칙의 중요성을 실감했습니다. 예전에 저는 회의에서 제 아이디어를 설명하느라 너무 열중한 나머지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나 의견을 제대로 듣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좋은 아이디어임에도 불구하고 팀의 지지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라시안의 지혜를 배운 후에는 제 아이디어를 간결하게 설명한 다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라고 물으며 적극적으로 경청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이 작은 변화가 팀 내에서 제 영향력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디지털 시대에는 경청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소셜미디어는 종종 대화가 아닌 방송의 장이 되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기에 바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라시안의 지혜를 적용한다면 게시물을 올리기 전에 먼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읽고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청은 단순히 침묵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 경청은 상대방의 말에 온전히 집중하고 이해했음을 보여주며 적절한 질문을 통해 대화를 깊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과 같은 확인 질문, 그 상황에서 어떤 느낌이 들었나요? 와 같은 감정 탐색 질문은 대화의 질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구 자신의 견해 내세우기의 위험성, 열린 마음의 중요성. 그라시안은 당신의 견해를 너무 내세우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의견이 옳다고 믿기 때문에 의견 충돌 시 자신의 관점만 고집하면 갈등이 심화된다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이 문제는 확증 편향이라는 심리학적 현상과 연결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기존 신념을 지지하는 정보는 쉽게 받아들이고 반대되는 정보는 무시하거나 비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정치적, 종교적 주제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집니다. 구글의 전 CEO 에릭 슈미트는 회의에서 독특한 규칙을 적용했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이 먼저 의견을 말하지 않고 모든 팀원의 의견을 들은 후에야 자신의 생각을 공유했습니다. 이는 자신의 권위가 다른 사람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과학의 발전은 종종 기존 견해에 도전하는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했을 때 기존의 천동설을 고수하던 사람들은 그의 이론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견해의 고집이 진리의 발견을 방해한 사례입니다. 제 경험에서도 이 원칙의 중요성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한 프로젝트에서 저는 특정 접근법이 최선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는데 팀원들의 다른 의견을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프로젝트는 실패했고
나중에 돌아보니 팀원들이 제안했던 방식이 더 효과적이었을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후로는 내 방식이 항상 최선은 아니다라는 마음가짐으로 팀원들의 의견에 더 열린 자세를 갖게 되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는 에코 챔버 현상으로 인해 이 문제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소셜미디어 알고리즘은 우리가 이미 동의하는 의견만 보여주는 경향이 있어 다양한 관점에 노출될 기회가 줄어듭니다. 그라시안의 지혜를 적용한다면 의도적으로 다양한 관점을 찾아보고 자신과 다른 의견도 진지하게 고려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열린 마음을 유지하는 실용적인 방법 중 하나는 내가 틀릴 수도 있다면 어떤 점에서 그럴까? 라고 자문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문은 자신의 견해를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다른 관점의 가치를 인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십재능의 과시를 자제하기. 겸손의 미학. 그라시안은 재능을 과신에 잘난 척하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자신의 능력이 뛰어날수록 오히려 그것을 드러내지 말아야 한다는 역설적인 지혜입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과시 효과에 대한 연구가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사람은 단기적으로 주목을 받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호감도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능력이 있으면서도 겸손한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높은 존경을 받게 됩니다. 스티브 잡스와 빌 게이츠의 대비는 이 원칙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잡스는 천재적인 능력을 가졌지만 종종 그것을 과시하는 경향이 있었고 이로 인해 많은 협력자들과 갈등을 빚었습니다. 반면 게이츠는 비슷한 수준의 천재성을 가졌음에도 상대적으로 더 겸손한 태도를 유지했고 이는 그가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일본의 경영 철학에는 튀어나온 못은 맞는다는 속담이 있는데 너무 자신을 드러내면 비판의 대상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그라시안의 가르침과 일맥상통합니다. 제 경험에서도 이 원칙의 중요성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새 직장에 입사했을 때 저는 제 전문 지식을 빨리 인정받고 싶어 모든 회의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제 경험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오히려 동료들의 반감을 샀고 너무 잘난 척한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라시안의 지혜를 배운 후에는 먼저 경청하고 정말 필요할 때만 제 전문성을 조용히 보여주는 방식으로 바꿨더니 오히려 더 빨리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소셜미디어 시대에는 자신의 성취를 과시하는 유혹이 더 커졌습니다. 인스타그램에 럭셔리한 휴가 사진을 올리고 링크드인의 모든 성과를 자세히 나열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라시안의 지혜는 진정한 능력은 스스로 빛을 발한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과도한 자기 홍보 없이도 진짜 실력은 결국 인정받게 됩니다. 겸손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성과를 이야기할 때 항상 팀의 기여를 함께 언급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켰습니다 보다는 우리 팀이 함께 노력한 결과 이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11. 호의와 우정의 축적, 인간관계의 장기 투자. 그라시안의 마지막 조언은 불운의 시기에 대비해 호의와 우정을 저장하라입니다. 인생의 좋은 시기에 다른 사람들에게 베푼 호의와 우정이 어려운 시기에 당신을 지탱해 줄 것이라는 지혜입니다. 현대 사회학에서는 이를 사회적 자본이라고 부릅니다. 사회적 자본은 개인이 사회적 관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자원과 지원을 의미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강한 사회적 자본을 가진 사람들은 위기 상황에서 더 빠르게 회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비즈니스 세계에서 기브 앤 테이크의 저자 애덤 그랜트는 장기적으로 가장 성공하는 사람들은 기버, 즉 먼저 베푸는 사람들이라고 주장합니다. 단기적으로는 테이커가 이득을 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베푸는 습관이 더 큰 성공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윈스턴 처칠의 사례는 이 원칙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그는 정치적 위기로 황무지 시절을 보냈지만 평생 쌓아온 인맥과 신뢰 관계 덕분에 결정적인 순간에 영국의 총리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제 경험에서도 이 원칙의 가치를 실감했습니다. 몇 년 전 회사가 구조조정을 하면서 많은 직원들이 해고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평소에 다른 부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던 덕분에 오히려 더 좋은 포지션으로 이동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평소에 별 생각 없이 베풀었던 작은 도움들이 위기 상황에서 큰 자산이 되었던 것입니다. 디지털 시대에도 이 원칙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온라인 네트워킹 플랫폼에서 단순히 연결수를 늘리는 것보다 진정한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다른 사람의 게시물에 의미 있는 댓글을 남기고 도움이 필요할 때 기꺼이 시간을 내주는 등의 작은 행동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호의와 우정을 쌓는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무조건적 베풀매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즉,
당장의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기꺼이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이런 진정성 있는 베풀음은 결국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12. 디지털 시대의 그라시안. 온라인 소통에서의 적용. 그라시안이 살았던 17세기와 현재의 디지털 시대는 큰 차이가 있지만 그의 대화법 원칙은 온라인 소통에서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즉각적인 반응과 과장된 표현이 일상화되었습니다. 분노, 충격, 극단적 의견이 더 많은 좋아요와 공유를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라시안의 지혜를 적용한다면 이런 즉각적 반응보다 신중하고 균형 잡힌 소통이 장기적으로 더 가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그라시안의 원칙을 적용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스문의 시간 룰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상태에서 작성한 게시물이나 댓글은 스문의 시간 동안 기다렸다가 다시 검토한 후 게시하는 것입니다. 이는 말을 할 때 유언하듯 신중하게 하라는 그라시안의 조언을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둘째, 온라인에서도 경청의 자세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댓글을 달기 전에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먼저 읽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자신의 목소리에만 귀 기울이지 말라는 그라시안의 조언과 일맥상통합니다. 셋째, 온라인에서의 자기 표현을 균형 있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성취만 과시하거나 반대로 지나친 자기 비하를 하는 것 모두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자기 자신에 대한 말은 가급적 아껴라는 그라시안의 조언을 따르는 것입니다. 넷째, 온라인에서도 호의와 우정을 쌓는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성취를 진심으로 축하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기꺼이 정보나 조언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불운의 시기에 대비해 호의와 우정을 저장하라는 그라시안의 마지막 조언을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제 경험에서 온라인 소통의 중요성을 깨달은 사례가 있습니다. 몇 년 전, 저는 전문 분야와 관련된 블로그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제 지식을 과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독자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고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도 존중하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그 결과 블로그의 영향력이 크게 증가했고 예상치 못한 직업적 기회들도 생겨났습니다. 그라시안의 원칙이 디지털 세계에서도 효과적임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발타자르 그라시안의 대화법은 4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모나지 않고 둥글게 호구가 되지는 않지만 이기적으로 보이지 않게 말하는 기술은 현대 사회의 복잡한 인간관계에서 더욱 가치 있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본 그라시안의 주요 원칙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대화의 중용. 극단을 피하고 균형 잡힌 소통을 추구하는 것. 2. 자기 언급의 절제. 자화자찬도, 자학도 아닌 균형 잡힌 자기 표현. 3. 공감적 대화. 상대방의 상황과 감정을 고려한 소통. 4. 과장된 표현의 위험성. 진실에 기반한 소통의 중요성. 5. 진리와 허위에 대한 태도. 현명한 침묵의 미학. 6. 험담의 부정적 결과. 비난의 부메랑 효과 인식. 7. 신중한 말하기. 유언처럼 신중하게 말하는 습관. 8. 일방적 대화의 문제점. 경청의 중요성. 9. 자신의 견해 내세우기의 위험성. 열린 마음의 가치. 10. 재능의 과시를 자제하기. 겸손의 미학. 11. 호의와 우정의 축적. 인간관계의 장기 투자. 12. 디지털 시대의 적용. 온라인 소통에서의 그라시안 원칙. 이러한 원칙들은 단순한 처세술을 넘어 인간 존중과 진정한 소통의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그라시안의 대화법은 결국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진정한 관계 구축을 지향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진정한 대화와 이해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라시안의 지혜는 이런 시대에 더욱 빛을 발합니다. 그의 원칙을 일상에 적용함으로써 우리는 더 풍요롭고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라시안의 말을 인용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온전한 면모는 대화할 때 드러난다. 우리의 말은 단순한 소통 수단을 넘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대화 방식을 개선하는 것은 곧 우리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발전시키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대화 능력과 인간관계에 작은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